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 서바이벌 시리즈 후토크 첫 번째 여성부 워게임 리아 리플리, 이오 스카이, 샬럿 플레어, 알렉사 블리스, AJ 리 팀 vs 아스카, 카이리 세인, 나이아 잭스, 래시 레전드, 베키린지 팀 해서 이긴 팀은 선역팀이었습니다. 일단 스타트로 샬럿 플레어랑 아스카랑 경기를 했죠. 그러고 나서 이오 스카이, 베키린치, 알렉사 블리스, 카이리 세인, AJ 리, 나이아 잭스, 리아 리플리, 래시 레전드 순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근데 일단 경기 얘기하기 전에 그 대기 철창이 없어져서 너무 좋았습니다. 솔직히 예전부터 많이 짜친다는 느낌이 좀 들었는데 아예 없애버리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음 선수가 누가 등장할지 모르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꾼 게 아주 좋은 선택이지 않나. 뭐 등장 순서는 크게 중요하진 않은데 래시 레전드가 마지막에 등장한 게 맞나 라는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솔직히 뭐 마지막에 등장할 정도는 아니잖아. 뭐 그 정도로 유망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그건 조금 그랬지만 뭐 그거는 크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리고 경기는 각본 안에서 보여줘야 될 것들이 좀 뒤엉킨 느낌이 좀 들 때가 있었어요. 근데 뭐 전체적으로 보면은 뭐 크게 나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오 스카이의 쓰레기통 스완톤 밤은 진짜 와 역시 이오 스카이다, 와 미쳤다 라는 말이 절로 나오는 장면이었고, 그래서 이 경기 MVP로 저는 이오 스카이를 뽑았어요. 물론 이 로프 건너 드롭킥 기술은 실패했지만 그 마지막 임팩트가 너무 셌기 때문에 이오 스카이를 MVP로 뽑았고, 중간중간에 이오 스카이가 들어가서 맞아줘야 될 장면들도 잘 들어가서 맞지 않았나. 그리고 숨은 MVP로 베키린치를 뽑았습니다. 베키린치가 연기가 되니까 뭔가 그 리액션이 재밌어서 그런지 경기 중에 이렇게 웃음 포인트가 좀 있었어. 그래가지고 저는 이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베키린치를 보면서 아 이거 생각보다 더 중요하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마지막 결말이 이제 AJ 리, 그러니까 리아 리플리 립타이드 이후에 AJ 리가 베키린치한테 그 피니쉬를 쓰면서 마무리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 좀 예상한 대로 흘러가지 않았나. 나이아 잭스, 래시 레전드도 파워풀한 모습을 보여줬고, 뭐 래시 레전드가 처음 등장한 거 치고 크게 나쁘진 않았는데 그 등장 음악은 바꿔야겠더라. 그 캐릭터랑 제가 봤을 때는 전혀 어울리지도 않고 딱 등장 음악이 틀어졌을 때 되게 위협적이지도 않고, 이 래시 레전드가 어찌됐든 거구의 위미스 선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 포스 있는 음악으로 나와야 되는데 뭐 약간 블링블링한 느낌의 노래로 나오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경기가 뭐 제가 우려했던 거에 비해 크게 뭐 별탈 없이 잘 끝났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작년에는 이 선수들이 링 아래에서 막 무기를 꺼내서 들어가야 되고 막 이런 게 있다 보니까 그거 되게 막 그 테이블도 못 놓고 이상한 장면들이 많았거든요 작년에. 근데 이번에는 아예 아싸리 무기를 들고 나오니까 이 전개 방식이 더 유연하더라고. 그러니까 막 어수선해지고 뭔가 굼뜨고 이런 거는 최소한 이 무기 관련해서는 없었다. 그리고 두 번째 인터컨티넨탈 챔피언십 존 시나 대 도미닉 미스테리오. 이 경기가 이제 존 시나의 마지막 PL이고 마지막 PL이 경기고 도미닉 미스테리오의 고향이었죠. 그래서 도미닉이 등장할 때 아주 큰 환호를 받았고요. 존 시나도 당연히 큰 환호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경기를 시작했는데 이제 경기 중에 갑자기 도미닉이 부상을 당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링 밖에서 누워있으면서 막 진짜로 부상 당한 것처럼 심판들도 막 모여들고 막 그런 장면이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낚시였다. 진짜 저 제대로 낚였거든요. 그러니까 제대로 낚이다가 그 록센이랑 라켈이 공격하는 걸 보고 아 각본이었구나, 속였구나 라는 거를 알게 됐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심판이 빡쳐가지고 라켈이랑 록센을 쫓아냈죠. 쫓아냈고, 그러다가 이제 경기가 계속 이제 흘러가다가 존 시나가 숄더 어택을 잘못 날려가지고 심판을 쓰러뜨렸는데, 그때 이제 또 핀벨러랑 맥도나가 나와요. 하지만 완전히 제압하지 못했죠. 결국엔 둘도 당하면서 끝이 났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저저먼트 데이가 이 경기에 관여를 크게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부분은 매우 아쉬웠어요. 저저먼트 데이가 여기에 끼면 안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애초에 도미닉이 등장할 때 라켈, 록센이 같이 등장한 것과 중간에 벨러랑 맥도나가 막 이런 장면이 이 경기에 굳이 필요했었나. 그냥 둘이 1대1로 치열하게 경기를 하다가 뭐 중간에 도미닉이 뭐 부상 낚시도 하고 뭐 에디 같은 모습도 보여주고 그러다가 리버 머건이 나왔으면은 오히려 재밌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러면서 이제 리브 모건이 나중에 나왔는데 도미닉을 배신하는 것처럼 하다가 존 시나를 갑자기 딱 안더니 그 존 시나 턴이랄 때 표정을 지으면서 갑자기 로블로를 그냥 빠 이후에 때려버리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도미닉이 경기를 가져갔죠. 그래서 뭐 다른 것보다는 방금 얘기한 이 아쉬운 부분 빼고는 그래도 재밌었던 경기였던 것 같고, 제가 간만에 제대로 낚여서 그랬는지 뭐 경기 내용에 크게 뭐가 있진 않았는데도 흐름 자체가 좀 재밌게 흘러갔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리브 모건이 존 시나의 열렬한 팬이었기 때문에 그 존 시나 터널 장면을 오마주한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위미스 월드 챔피언십 스테파니 바케르 대 니키 벨라 해서 경기 승자는 당연히 스테파니 바케르였고, 이 경기는 이제 스테파니 바케르의 능력으로 잘 마무리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에 코크스크류 문설트까지 너무 좋았고, 경기 운영도 그 데빌스 키스 아니었으면 어땠을까 싶을 정도로 반응이 너무 없었어가지고 그 데빌스 키스가 아주 큰 몫을 했다. 근데 정말 충격적이었던 거는 니키 벨라의 접수. 사실 테이블에서 할 때까지만 해도 접수가 신경 쓰이지 않았는데 링 안에서 니키 벨라가 데빌스 키스 접수를 하는데, 제가 벨러 팬이잖아요. 그 벨러 잉어킹 장면이 생각이 났어요. PTSD. 정말 충격적이고 최악의 장면이었고, 더 충격이었던 거는 알고 보니 니키 벨라의 고향이었습니다. 여기가. 그러니까 샌디에이고가 니키 벨라의 고향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고향 팬들 앞에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반응이 없었다. 그리고 마지막 남성부 워게임 메인 이벤트 경기죠. 그래서 코디 로저, CM 펑크, 제이 우소, 지미 우소, 로만 레이즈 대 브론 브레이커, 브론슨 레이더, 로건 폴, 드류 맥킨타이어, 브록 레스너의 경기. 일단 결과부터 말씀드리면은 악역팀이 승리를 했습니다. 이 경기에 대한 총평을 미리 말씀드리면은 워게임 역사상 최악이었고, 임팩트 있었던 장면을 뽑기가 힘듭니다. 그 정도로 정말 최악이었고, 도대체 이 경기를 어떻게 준비했는지 언리얼에서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냥 마지막 장면 그거 하나, 다음 레슬매니아 때 로만 레이즈가 메인 챔피언 둘 중에 한 명한테 도전을 하겠구나, 이게 뭐 다죠. 이 경기의 이제 메시지는. 해서 제가 이 경기의 문제점들을 4가지만 뽑아봤어요. 일단 첫 번째로 양 브랜드 메인 챔피언 2명이 있는데 이 일반 현역 선수들한테 밀린다는 점, 이게 첫 번째 문제점. 그리고 두 번째, 경기 중에 갑자기 등장음악 되감기를 한 제이 우소. 저는 일단 각본을 쓴 사람도 잘못된 거고, 이걸 그대로 한 선수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뭐 선수가 시키는 대로 웬만하면 하겠지만 이건 무조건 하기 싫다고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 브록 레스너 등장음악이 팍 나오니까 이게 뭔가 마치, 물론 그 현지 관중 팬들은 아닐 수 있는데 그냥 이렇게 제가 영상으로 이렇게 라이브로 봤을 때는 이 브록 레스너 등장이 마치 선역 등장처럼 느껴졌다. 저는 이것도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엔딩 장면에 이제 로만이 펑크를 부축하고 코디와 신경전을 벌이는 그 엔딩. 저는 그 엔딩 장면의 메시지가 이제 보여주려고 하는 의도가 로만의 시대가 최고였고 지금 현 메인 챔들은 무능력하다, 그걸 보여주는 것 같아가지고 저는 너무 로만 시대를 드높이는 것 같아가지고 그게 너무 별로였어요. 마지막 장면. 그 뒤에 뭐 반전이 없고 이런 것도 별로였지만 그게 뭐야, 결국에는 로만 장기 집권 시대가 최고였다라는 거를 얘기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 장면은 무능력한 메인 챔들은 양쪽에 누워있고. 그러니까 이게 참 이 장면도 너무 별로였고, 마지막으로 이제 임팩트 있는 장면이나 반전 장면이 전혀 없었다는 게 가장 문제죠. 어떻게 보면 WWE 4대 PL인데도 없는 거면은 저는 끝나고 나서 들었던 생각이, 이게 말이 되나? 이게 4대 PL이야?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정색을 하게 되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문제점이었다. 이런 게 없는 게 큰 문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뭐 경기 내용 자체를 뭔가 얘기하기가, 그러니까 제이는 일단 한 게 없고, 지미도 처음 등장할 때 그거 말고 없고, 드류도 그냥 초반에 뭔가 하더니 계속 당하는 역할만 하고, 브론슨 리드 쓰나미가 그나마 뭔가 끌어오르나 싶었는데 그 이후에 별거 없었고, 로건 폴은 확실히 맞아, 로건 폴은 임팩트가 좀 있었죠. 만약에 분량이 더 길었다면은 더 좋은 장면이 나올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래가지고 저는 이 경기는 진짜 워게임 본 것 중에 가장 최악이었다, NXT 포함해서. 그리고 시어리 얘기를 안 했구나. 시어리가 아니라 검은 복면의 미스테리 선수. 그 미스테리 선수는 저는 시어리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나와가지고 커프 스톰프를 하면서 셰스 롤린스인 척 했지만 저는 오스틴
오스틴 시어리라고 봅니다. 왜냐면 뭐 브론 브레이커랑 동갑이기도 하고 오스틴 시어리 말고는 그런 디테일, 그런 피지컬을 가질 만한 선수, 그리고 그 타이밍에 나올 만한 선수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오스틴 시어리 말고는 없지 않나. 세스 롤린스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스 롤린스였으면은 브론 브레이커를 공격해야 정상적이죠. 그래서 그 미스테리 선수가 오스틴 시어리가 아닐 수도 있지만 이번에 이렇게 나온 걸로 봐서는 이제 더 비전의 새로운 멤버인 것 같은데, 그 선수가 언제 공개될지 누구일지는 앞으로 위클리쇼를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해서 이렇게 4경기 다 얘기를 해봤고, 총평으로는 딱 한마디로 서바이벌 시리즈를 2일차로 하면 안 된다는 거를 보여준 PL이었다. 제대로 보여준 PL이었다. 이게 저의 총평입니다. 해서 오늘의 후토크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이제 프리토크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